안전하고 튼튼한 국방을 위해 저희 행군기가 함께합니다. 군대에 있는 당신, 걱정이 있다고요? 고민이 있다고요? 혹시 사랑하고 있나요? 아니면 사랑하고 싶은가요? 뭐가 걱정입니까? 형이 다 해결해 줄게요. 딱딱한 군대요? Everybody say? 에이. 그게 언제적 얘기래요? 요즘 군대 안 그래요. 군대 안에서 뭐하고 쉬어야 할지 Everybody say 모르겠다며요. 그 또한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왔습니다. 여기는 행군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인터스텔라, 뭐 그래비티, 마션 이런 영화 다 보셨나요? 그럼요. 유명한 영화잖아요. 어마어마하게 그 평점이 높은 작품들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대작이고요. 인터스텔라가 개봉한 2014년도에는 다들 입을 모아서 경이롭다. 진짜 입을 모아서 그랬는데 그때는 이제 우주 시대가 열린다 막 이런 얘기가 있었죠. 맞아요. 지금 보니까 이 세 개의 영화가 다 우주랑 관련이 있네요. 근데 언니 요즘 뭐 우주 영화에 빠지셨어요? 뭐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우주에 대해서 논할 수 있었던 게 이제 영화뿐인 거는 이미 옛날 얘기가 됐어요. 실제 군사 위성부터 통신 및 정찰까지 우주 항공군의 필요성은 예전부터 거론이 됐었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 공군본부에서 올 10월 우주센터를 신설했다고 합니다. 너무 멋있지 않아요? 우주센터. 우주센터. 진짜 멋있지 않아요? 네, 이거 진짜 말도 안 되게 멋있는데요. 아니 이거 진짜 공군의 경사잖아요. 오, 세상에 얘기 좀 해봐봐요. 지금 이름을 얘기하는 거 뭐였대요? 너무 멋있어 진짜. 세상에. 예, 기존에는 이제 우주처가 항공 우주 전투 발전단에 있었는데요. 지난 9월 말 참모총장 직속 기관으로 우주센터를 이전했습니다. 이제 최근 우주 영역의 안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래 공군의 우주 전략을 개발하고 우주군의 양성 및 훈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2021년 공군에서 나온 우주 전략 스페이스 오디세이 2050에 따라서 하늘을 넘어 우주를 수호하는 정예 공군을 육성하고자 하는 계획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왜 영화에서도 보면 그렇지만 예전에 우주에서의 주도권을 잡는 국가가 산업시대에 가장 중요하다고 했었는데 드디어 이런 날이 왔네요. 야, 이제 뭐 진짜 우리 군이 이제 현실로 이루어지네요. 우주로 향하는 공군을 응원하면서 저희 행군기도 힘차게 한번 달려볼까요? 행군기 연애상담소 프리한 사랑. 행복했던 연애에 빨간불이 켜져서 고민이시라고요. 장병들의 모든 연애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자유롭게 사랑하라. 행군기 연애상담소 프리한 사랑. 네, 장병들의 연애를 책임지는 부사. 오늘은 어떤 사연이 도착했나요? 네, 여러분, 썸 탈 때 기분 어떠세요? 타고 계세요? 타고 싶네요. 하루 종일 그 사람만 생각나고 보고 싶고 지금 뭐 하나 궁금하잖아요. 근데 오늘 사연을 보낸 장병은 다른 생각이 들어서 고민이라는데요.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그래요. 나오셨나요? 인생 선배님들, 저 좀 도와주세요. 연애에 연자도 못 보던 제게 설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평소 호감 있던 같은 과 후배랑 연락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썸인지 아닌지 좀 봐주세요. 일주일 전. 수민아 뭐해? 오빠다! 오빠 완전 보고 싶었어. 하트. 난 SNS에 올릴 사진 찍고 있었지. 오빠 쉬는 시간이야? 전화를 안 받길래. 사진 찍고 있어서 미안. 오빠, 나 SNS에 사진 올렸는데 한번 봐봐. 귀엽지? 하트도 눌러줘. 우리 수민이 오늘도 예쁘네. 진짜? 근데 옆에 계신 분은 누구셔? 옆에? 그냥 동기야. 그냥 진짜 저스트 친구. 그래. 근데 나 다음 주에 휴가 나가는데 혹시 시간 있어? 다음 주? 있지. 오빠 만날 시간은 당연히 있지. 그래? 그럼 주말 몇 시에 볼까? 1시간 뒤. 수민아, 아직도 사진 찍어? 2시간 뒤. 사진관가? 수민아, 혹시 자? 저기, 수민아. 그녀는 이렇게 종종 연락이 두절되곤 해요. 그런데요, 인별그램을 보니까 다른 사람한테 댓글도 달고 했더라고요. 물론 속이 부글부글했지만 아직 썸 타는 중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휴가가 왔어요.
휴가 당일. 오빠 오랜만에 봐서 그런가? 어우 키가 더 커진 것 같아. 에이, 아니야 똑같아. 잘 지냈어? 우리 뭐 먹을까? 응. 뭐 먹지? 잠시만. 여보세요? 아 오빠. 아 고기 사준다면서요. 아 언제 사주실 건데요? 그날? 알았어요. 좋아요. 오빠 저 지금 친구랑 있으니까 톡할게요. 뭐 먹을까? 아 고민되네. 여기가 아니죠. 수미야, 그 통한 거 누구야? 그냥 동아리 선배. 식사 후. 아, 잘 먹었다. 그치? 잠깐만. 나도 잘 먹었어. 아 역시 오빠랑 있으면 맛있는 거 아주 많이 먹는 것 같아. 너무 좋다. 근데 수민아, 전부터 너 학교 다닐 때는 나한테 연락 잘 안 했었잖아. 갑자기 왜 톡한 거야? 아유 뭐 그냥 오빠는 키도 크고 랩도 잘하고 다 멋있잖아. 딱 내 이상형이야. 이상형? 수민아, 우리 연락한 지도 한 달 넘었고 그럼 잠깐만. 지금 이 진지한 분위기 뭐야? 설마 뭐 촌스럽게 고백하고 뭐 이런 거 아니지 오빠? 어? 왜? 너무 갑작스러워서 그래? 아이 나 지금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해봤는데 연애는 좀 부담스럽고. 후배의 고백 거절에 혹시 내가 어장숙 물고기인가 싶더라고요. 그렇다고 이렇게 포기하기는 싫어요. 저 어떻게 하면 후배의 남자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하하. 애매하네 이런 상황이면은 어장관리인지 진심인지 의심스럽죠. 네. 나랑은 연락 안 될 때가 많은데 바로 앞에서는 계속 폰을 보고 톡하고 이러면 전화 통화하고. 얘기를 조금 더 들어보긴 해야겠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조금 긴가민가하네요. 자, 여자분이 먼저 연락을 했고 또 호감이 있었다고 했는데 막상 연락할 때는 톡도 안 읽고 전화가 안 되는 시간이 많으면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네. 후배 말대로 뭐 아직 연애하기엔 좀 부담스러워하는 걸 수도 있고 아직 알아가는 단계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다른 남자랑 계속 연락하면 옆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이거 뭐지? 이거 오장 아니야? 하는 안 좋은 마음이 자꾸 들 것 같긴 합니다.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썸과 어장을 구분하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장 관리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게 남사친이라고 합니다. 남사친. 물론 그냥 뭐 순수하게 남사친이 많은 걸 수도 있어요. 전공이나 직업이 남자가 많은 집단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 남사친한테 하는 태도랑 나한테 하는 게 똑같다. 그러면은 굉장히 높은 확률로 이건 어장 관리라고 할 수 있죠. 저는 이제 어장의 특징을 크게 이제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말로는 이제 살갑게 대하면서도 내 이야기는 잘 꺼내지 않는 사람들. 둘째로, 이제 본인의 일상이나 일정에 대해서는 이제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사람. 세 번째로는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는 공백의 시간이 자주 발생하는 사람이면 의심해 봐야겠죠. 또 이기적인 모습이 자주 목격된다면 의심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내가 연락할 때는 잘 안 되다가 본인이 필요할 때만 저한테 연락을 하는 거죠. 이상하죠. 그리고 만나서도 항상 얻어먹기만 하고 저한테 뭐 베풀지도 않으면 진짜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SNS로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는 게 평소 올린 게시물에 달려있는 댓글을 유심히 잘 살펴보면 돼요. 자, 댓글들이 유독 남사친의 지분이 많다거나 맛집 사진 아래 다음에 같이 가자 이런 류의 댓글이 달렸다거나 셀카 사진에 예쁘네 오늘도 예쁘네 뭐 이런 류의 댓글이 달렸다 그러면은 의심을 해볼 여지가 있죠. 가장 확실한 거는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발전되지 않는다. 그러면 본인은 베스나 물르기를 확률이 100%입니다. 물고기다. 물고기. 그 사실 내가 호감 있는 사람한테 이 사람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 자체가 너무 불쾌하죠. 자존심이 많이 상하고. 그 연애의 기본이 믿음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어장을 운운하게 되는 것 자체가 믿음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저 이런 상황 되면은 어느 정도 거리두기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요. 상대방에게도 이제 쏠리는 마음의 평정심도 좀 차분하게 이제 되찾고 관계에서 이런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되나? 라고 계속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바로 손절이에요. 그냥 손절. 와우. 고민할 필요도 없이 바로 손절 그냥.
예, 상대방이 매력적이든 매력적이지 않든 이제 어장인 걸 안 순간에 바로 도망쳐야 합니다.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서. 와우. 어장이 근데 막 그 그물이 되게 촘촘해.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로 촘촘해. 철이야, 철.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많이 좀 이제 안 먹고 좀 굶어서 이제 마르면은 그때 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멸치가 되겠다. 그렇죠, 멸치가 되겠다. 맞죠. 송상 크리미가 되겠다. 그렇죠. 물론 아직 여자분이 진짜 어장 관리 중이다라는 거는 확실하지 않지만 의심의 여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고민장병은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어장 관리도 남자랑 여자의 성향이 다를까요? 어장 관리에 대한 남녀의 성향 과연 다를까요? 궁금하시죠? 그럼 오늘도 그분을 모셔보겠습니다. 안 돼! 코너 속의 코너 수민이의 여심저격 여시탐구 분석! 데이터 연애 전문가 지수민입니다. 미혼 남녀 714명을 대상으로 언제 어장 관리를 당한다고 느끼냐를 주제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먼저 남성은 약속을 자주 어길 때를 64.6%로 과반수가 넘는 사람들이 1위로 꼽았고요. 2위는 스킨십을 꺼릴 때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여성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1위는 만나자는 말 없이 전화, 문자만 올 때였고요. 2위는 좋아한다, 사랑한다 등의 직접적인 말을 안 할 때였습니다. 설문을 정리하면 남성은 주로 본인을 거부하는 느낌이 들 때인 반면 여성은 적극적이지 않은 남성을 보고 어장 속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사실 뭐 이거는 그 남녀를 바꾸더라도 다 좋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지 박사님. 네, 네. 그러니까요. 제가 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어장 관리가 의심되는 후배와 연애까지 이어가고 싶은 장병의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자, 저희가 어떤 해결책을 드릴 수 있을까요? 뭐 아직 어장인지 아닌지 확실하지는 않은 거잖아요. 그럴 때는 뭐 제대로 얘기해 볼 수밖에 없죠. 혼자 추측하지 말고 이제 솔직하게 말하는 거죠. 솔직하게. 나랑 연락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이랑 연락할 때 기분이 별로였어. 너 인별에 다 댓글 달더라. 진짜. 이렇게 그냥 솔직하게 돌직구를 그냥 한 방 날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돌직구를 그 날려서 상대방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은 저는 진짜 그 연애는 아니라고 보고 본인은 베스나 물르기를 확률이 100%. 포수구나, 포수. 그쵸. 저도 예전이었으면 선배님과 같은 입장이었을 것 같은데요. 요즘 조금 생각이 달라요. 그럼에도 정말 내가 조금 감정이 드는 사람이다 싶으면 인생 한 번뿐이잖아요. 큰 용기 내서 그냥 이렇게 한번 다가가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장 속에서 가장 큰 물고기가 되는 거죠. 내가 얼마나 멋진 사람이고 나만큼 괜찮은 사람 없다. 너 나 놓치면 후회한다. 이런 느낌을 팍팍 심어주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도 좀 비슷합니다. 어장 관리하는 사람을 다시 어장에 가두는 거죠. 예, 맞불 작전이 잘 통한다고 하더라고요. 나도 만만치 않은 어장이 있다. 내 주변에 날 좋아하는 이성이 많다라고 은연중에 어필해보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미 고백도 하셨고 거절도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시간을 갖고 기다려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여자분이 평상시처럼 연락을 해가지고 해볼래 하면서 또 다시 다가가지 마시고 그 지금 군에 있는 시간 동안에 자기 몸 관리도 하고 좀 몸짱으로도 만들고 더 크게 물고기가 더 크게 돼가지고 이제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건 물고기네요. 그래서 선택을 받아야 되잖아요. 저는 고민장병의 마음이 괜찮은지 먼저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은 사실 시작 전부터 100% 신뢰가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연애로 이어졌다. 그래도 이제 이 연애가 건강하게 이제 진행이 될지 건강하게 만날 수 있을지 그걸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후배랑 연애를 해도 끌려가거나 아니면 연애를 해도 계속 같은 의심과 고민을 할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보거든요. 자, 그래서 진짜 원석을 알아보는 안목부터 기르는 것도 저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연애는 쉽지 않은 고행이라고 하죠. 자유롭게 사랑하라. 흰군기 연애상담소 프리한 사랑은요. 여러분의 고행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장병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 기다리고 있을게요. 장병들의 인권을 사수하라 인싸. 인권맨 슬리피 씨. 네네. 아니 며칠 전에 그 꼰대 형님한테 연락이 와서 연락 왔어요. 뭐 인권성 부르는 게 되게 싫다. 그렇게 만나서 꼰대 형님한테 얘기를 했다. 그 행궁기 프로그램 안에서 막 랩하는 게 있어요. 그걸 자꾸 이상한 걸 시킨다는 거야.
아 버전을 네, 텃세로. 아 그거 지금 꼰대 형님이 조회수가 안 나와서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꼰대 형님이 그 리피 씨한테 전해달래요. 그 저기 최저를 찍어서 지금 그 부산 바닥 얼씬도 하지 말라고. 자기 눈에 싫다. 걸리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꼴보기 싫다는 DM이 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특이하게도 지수미 씨 버전으로 인권성을 준비했다고요. 기대된다. 지수미 씨 버전이요? 네. 더 어려워지는 복순가요? 어떤지 뭐 기대돼요. 궁금하다. 제 버전이요? 안전한 병영, 열린 병영, 인권 보장하지. 빵! 존중이란 말은 전후의 또 다른 이름. 에이, 우리들을 믿고 따라오세요. 렛츠고! 엉망이었죠? 내가 저를 포인트는 잘 잡으셨네. 군대에서 내가 여기 왜 있지? 여기는 어디지? 라는 마음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드는 대표적인 곳입니다. 그곳이 어딘지 오늘도 그분이 정리해 준다고 하는데요. 자, 미필분들은 특히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차손이 형! 나와 있지? 형 불렀어? 형이 오늘도 간지러운데 좀 긁어줄게. 이제 시작한다. 다들 집중하자. 혼산훈련소. 그렇죠. 박스에 넣었어. 그거 쌀 때 그렇게 눈물이 나요. 그렇지 집으로 보내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오른쪽 다리 삐약삐약 나무함이 밥을 관샘보살 이제 충성 다양 앞으로 가. 뒤로 돌아. 국민교육은 빠지지 않습니다.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어찌 이제 피하나요? 바둑돌. 그쵸. 맞아. 수류탄인 게 표적 확인. 안전 클립 제거. 안전핀 뽑고 던져. 손들어 움직여 손다 구독 영문은 손석 이런 것도 너무 하는구나 그거. 일용할 네. 감사합니다. 되게 잘한다. 와, 저 언덕을. 저때 이제 또 가족 면회를 하잖아요. 지금 맛있는 것도 먹고. 자, 손. 훈련소. 처음에 훈련소 가면 누구나 어리바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행운기를 본 미필분들 훈련소에 가서
절대 그럴 일 없을 겁니다. 네, 집중해서 봐주십시오. 네, 저희가 훈련소 얘기를 제대로 한 거는 처음이죠. 자, 효자손 영상도 논산훈련소를 기준으로 정리가 됐잖아요. 네. 훈련소 하면 사실 대명사처럼 떠오르는 게 논산에 있는 육군훈련소이긴 해요. 맞아요. 먼저 그 용어 정리부터 한번 하고 시작을 할게요. 네. 아영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육군 훈련소 하면 논산을 떠올리시는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 육군 훈련소 이외에 신병 훈련소라는 게 또 있어요. 입대 후에 여기서 약 5주간 훈련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5주가 끝나면 후반기 교육을 받게 되는데 훈련소에 있는 사람은 자대로 이동하게 되고요. 그리고 병과마다 후반기 교육을 받는 곳이 달라집니다. 이제 공군과 해군은 육군과 동일하게 5주 동안 훈련을 받게 되어 있고요. 해병대는 2주가 더 긴 7주간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네, 누구나 입대는 처음이잖아요. 막상 훈련소 들어갈 때 진짜 떨릴 것 같은데 따로 뭐 준비를 해야 될 게 있나요? 훈련소를 입소하기 전에 한 1주나 며칠 전부터 준비해야죠. 마음의 준비를 먼저 해야 되고 그리고 지인들이랑 이별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술도 마셔야 되고 노래방 가서 노래도 불러야 돼. 아무 노래나 부르면 안 됩니다. 집 떠나와 다 울죠. 열차 내가 안 불러도 친구들이 불러. 훈련소 어색해진 짧은 머리를 보여주긴 이거를 다 돌려가면서 한 10번씩 듣고 부르고 해야 끝나죠. 맞아, 엄청 듣죠. 또. 근데 요즘의 장병들은 또 부르는 노래가 따로 있대요. 오. 이승기 씨가 실제 군대 가기 2주 전에 낸 노래. 진짜요? 나 군대 간다. 나 군대 간다. 이 노래를 2달 전에 내. 자, 이승기 씨가 실제 군대 가기 2달 전에 낸 노래. 나 군대 간다. 이 노래를 많이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뭐 노래도 하고 친구들이랑 인사도 하고 이외에 할 게 많은데요. 일단 학생들은 휴학 신청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연애 편지나 귀중품도 집에서 잘 숨겨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컴퓨터도 굉장히 잘 파일 정리를 하셔야 돼요. 아예 그냥 포맷을 해야죠. 딱 밀어놓고 가야지. 하드를 빼야 돼요, 그냥. 다른 하드를 사서 넣고 팔아야 돼. 네, 안 그러면 가족들이 서랍과 귀중품, 컴퓨터를 다 열어서 볼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훈련소에 가져갈 이제 신분증, 입영 통지서는 좀 챙겨놔야 되고요. 특히 충성마트를 이용할 때 자주 쓰는 나라사랑 카드는 필수로 체크해야 합니다. 또 특별한 질병이 있으신 장병들이 있다면은 병원에 가서 진단서도 미리 떼놓으셔야 됩니다. 훈련소에 차고 들어갈 전자시계 그리고 막 굴려도 아깝지 않을 아주 내구성이 좋은 튼튼한 안경도 챙기셔야 합니다. 이제 화장품과 피부가 예민하다면 여분의 수건도 챙기면 좋고요. 훈련소마다 다른데 깔창도 챙겨가면 아주 좋습니다. 이제 기타 세면도구나 속옷, 심지어 샤워타월까지는 보급이 되니까 안 챙겨도 됩니다. 이야, 좋아졌다. 좋네. 가장 중요한 것도 이제 이발을 해야죠. 네. 미용실 가서 나 군대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주 짧게 잘라주는데 그때 이제 또 울컥하죠. 머리를 그렇게 한 번도 이제 짧게 잘라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그 모습이 낯설어서 울컥해요. 네. 근데 사람마다 이 입대를 연기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따로 뭐 방법이 있나요? 수민 씨 궁금하시죠? 네. 그 미필이신 분들도 궁금하시죠? 네. 그럼 또 제가 나서야 될 때가 됐습니다. 슬리피의 군 TMI! 안 돼. 안 돼. 병무청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훈련소 연기를 승인해주지 않습니다. 그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평생 교육 제도라면 병무청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훈련소 연기를 승인해주고 있답니다. 이건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 평생 교육제도 이게 뭐죠? 네, 쉽게 말해서 학점 은행제인데요. 곧 수업을 들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온라인 5과목과 오프라인 1과목을 수강해야 됩니다. 수업은 매주 1회 출석으로 총 8회가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도 조건이 있겠죠. 만 28세까지 진행 가능하고 고등학교 졸업 이상 4년제 미만의 학력을 갖고 있는 분만 해당된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세요. 네, 증빙 서류는 아무리 늦어도 입영의 5일 전까지는 제출해야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연기가 필요하신 분들은 잊지 마시길 바라고요. 자, 그럼 입대를 확정한 분들의 D-Day 얘기해 볼게요. 자,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은 훈련소 앞에서 엄청 울잖아요. 맞아요. 아직도 그런 광경이 남아 있는 거겠죠? 다들 이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게
이 짧은 머리 까까머리가 어색하거든요. 그리고 훈련소에 가면 다들 전부 다 까맣게 까까머리예요. 그렇죠. 그 인사하고 그 안으로 그 집합 그 뛰어들어가는 그 모습들을 그 이제 가족들은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면 그게 그렇게 짠하고 눈물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또 이제 코로나 시국이라 부모님과 지인들이 입소식에 못 들어간다고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현재 입소식을 간소화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전에는 부모님, 지인들과 입소식을 함께 했지만 요즘은 가족 참관이 불가능해서 입영 장병만 입소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드라이브스루 온라인 입대라고 해서 차에서 가족과 지인은 내리지 않고 장병만 내리고 그대로 들어가는. 와, 드라이브스루 입대. 예, 와. 저게 있습니다. 멋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입소 첫날 이제 개인 짐을 집으로 보내게 되는데요. 이제 그 전에 소대장이 훈련복 입은 이제 장병들의 모습을 촬영해서 부모님에게 안전하게 잘 들어왔다는 내용과 함께 사진을 문자로 보냅니다. 이제 그거 받고도 부모님들이 엄청 운다고 하시더라고요. 막상 뭐 눈물 나는 건 정말 잠깐이에요. 이제 훈련소 딱 들어가자마자 보급품, 전투복, 뭐 정복 지급, 뭐 그리고 신체 검사, 인성 검사, 특히 적성 검사 할 게 너무 많아요. 막 정신없이 막 들어가. 정신 그 검사하다가 귀신 보인다고 썼다가 나갈 뻔했어요. 네? 그 설문지가 있어요. 그 정신 검사가 있거든요. 잘못 써요? 네, 정확한 이름 모르겠는데 질문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으니까 보통 다 찍어요 그냥. 에이 뭐 다 안 읽고. 어차피 다 끝내라. 입대하겠지 하고. 근데 귀신이 보인다 그래서 제가 불려갔어요. 그렇지. 상담해야지. 나는 가끔 귀신이 보인다. 그래. 이런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다시 나갈 수 있어요. 그렇죠. 저도 좀 고백하자면 슬피 씨처럼 저도 이제 찍어가지고 정신 검사를 처음에 들었을 때 찍어가지고 재검사를 받았던 사람인데 재검사 문항이 더 많습니다. 절대 팁이다, 무조건 처음 할 때 잘하십시오. 맞아. 네. 찍으면 안 되겠구나 네. 이거는. 알겠습니다. 꿀팁이네요. 네, 그쵸, 감사합니다. 꿀팁이죠. 이런 꿀팁 굉장히 좋습니다. 또 입소하자마자 알아야 할 게 뭐가 있을까요? 뭐 다른 것보다 이제 군대 용어 말투에 이제 적응을 해야죠.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다 몰라요. 못 알아듣죠. 뭐 생전 처음 듣는 말들인데. 그리고 아침에 입소하고 그 다음 날 첫날 아침 눈을 딱 뜨면 100이면 100. 여기 어디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 예, 빨리 적응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아하. 또 하나 훈련소에 있을 때는 금연입니다. 그리고 충성 마트도 못 가거든요. 막 특히 흡연자라면 미리 금연을 하고 오시거나 정 안 되면 담배를 줄이기를 추천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훈련소에 있는 기간이 총 5주잖아요. 그러면 1주차에는 이렇게 각종 검사 받고 그 다음에는 뭐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죠? 2주차까지는 군인 기본 자세 확립을 위해서 총기 수여식, 정신 전력 교육 그리고 격리하는 법, 군가, 뭐 제식 훈련, 뭐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훈련하죠. 자,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3주차가 됐어요. 이때는 또 어떤 교육을 받게 되는 거죠? 아직 그 본격적인 훈련은 시작이 안 됐고요. 3주차쯤 되면 다들 몸도 마음도 어느 정도 적응이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실전 훈련, 즉 기본 전투 기술을 위한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 소총 조작, 뭐 관리하는 법도 배우고 사격술 훈련, 뭐 경계법, 구급법 배우죠. 네, 그리고 수류탄 다루는 법, 화생방 훈련도 보통 3주차에 진행을 해요. 3주차를 굉장히 두려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가장 힘들다는 각계 전투가 시작되죠. 각계 전투는 보통 땅에서 이 포복으로 훈련을 많이 해요. 우리 자손이 형도 보여줬지만 이때 팔꿈치부터 무릎이 많이 까집니다. 저 전투복 찢어졌던 기억이 나네요. 이때를 잘 버티는 게 중요해요. 각계 전투할 때는 최대한 뭐 다른 어떤 전자시계라든지 이런 걸 차고 있지 않는 채로 네, 그냥 가벼운 복장으로 나와야 되는데 왜냐면 전자시계 차고 있으면은 이제 여러 가지 다칠 일도 더 많고 위험하니까 최대한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3주, 4주차가 되면 이제 완전 군장과 행군과 유격 역시 진행되는데 이때가 진짜 만만치 않은 주가 됩니다. 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PCR 검사를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일정도 좀 많이 달라졌겠어요. 이병, 장병 모두 사전에 PCR 검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입영할 때 온도 체크를 하고요. 발열 증상이 있는 장병은 다시 PCR 검사를 받게 돼요. 여기서 이제 음성의 경우 다시 대대로 복귀를 하지만 양성의 경우는 병사가 유급 처리가 되어서 다음 기수에 입영하고 병사가 속한 소대 전원은 2주간 격리되어 검사를 받는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백신 얘기 안 할 수 없겠죠. 자, 육군훈련소의 경우 희망자는 입영 1주, 2주차에
1차 접종을 한 뒤에 3주 정도의 간격을 두고 2차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훈련소에 총 5주 있잖아요. 그러니까 백신 접종 완료 상태에서 퇴소할 수 있는 거죠. 이제 대망의 5주차가 되면 퇴소식을 하게 됩니다. 꿈에 그리던 퇴소식. 그때가 되면 자대 배치가 되어 있죠. 또 한번 이제 긴장해야 할 때가 온 건데 저 때는 그 야간 열차 밤에 진짜 심야에 야간 열차를 타고 막 이렇게 위로 논산에서 위로 막 이렇게 올라갔던 기억이 나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계속 가고 오른쪽으로 해서 위로 막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런 기억이 나요. 자, everybody say 에이. 아무도 안 했는데. 다시 한 번 해주세요. 다시 한 번. 저희 A 하면 되나요? 예. everybody say 에이. 유진군 대안 그래요. 자, AKA 장룡군번이 말합니다. 자, 자대 배치받고 부모님한테 깨톡으로 어디에 간다 보내드립니다. 이제 와우. 예, 그렇죠. 핸드폰이 있으니까. 그렇죠. 이제 보통 목요일은 자대 이동의 날인데요. 요즘은 화요일에도 간다고 하더라고요. 이때 이제 뭐 기차 타고 뭐 군용 트럭 타고 이런 거 없고 얌전히 그냥 버스 타고 갑니다. 역시. 그리고 또 그 얘기 안 할 수 없잖아요. 전화, 통화, 편지. 자, 훈련소에는 어떻게 하나요? 이제 현재 이제 코로나 시국에는 2주 격리 기간 동안에는 편지와 전화는 제한이 됩니다. 이제 편지는 격리 해제 후에 전달되는데요. 이제 또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병사당 5분 정도의 시간을 부여받아서 정해진 순서에 따라 효전화를 실시하게 됩니다. 효전화. 그렇죠. 효전화. 자, 훈련소 갈 때 챙겨야 할 것부터 일정, 커리큘럼, 연기 방법까지 대대적으로 제가 알아봤는데 이제 인권 침해에 대해서 짚어봐야죠. 법무관님, 훈련소에서 일어나는 인권 침해 어떤 게 있을까요? 영상 속에서는 볼 수 없는 인권 침해였는데요. 그래도 해당하는 사안이 있습니다. 훈련소는 함께 입소한 동기들이 생활하다 보니까 훈련병들 간의 인권 침해는 오히려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훈련소는 군 기강을 엄격하게 잡아야 하기 때문에 훈련 조교들이 과도한 지시행위로 인해서 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훈련소에서 코로나 대응을 한다라는 명목으로 훈련병들에게 열흘간 샤워를 금지하게 했고 화장실은 2분 안에 이용해야 된다라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는 훈련병들의 인격권 그리고 일반적 행동 자유권,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 인권 침해 행위의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말만 들어도 이건 확실한 인권 침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럴 경우 어떤 징계를 받나요? 네, 군인복무기본법 제10조는 군인도 일반 국민하고 동일하게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보장받는다라고 하고 있는데 법률에서 정한 군인의 의무에 따라서 군사의 직무의 필요성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훈련병들의 코로나 확산 방지라는 공익이 엄청 크긴 하지만 시간대를 정해서 샤워나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었고 1차 PCR 검사 이후에는 그 제한을 완화하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화장실을 2분 안에 이용해라 라고 하는 거는 훈련병들의 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휘권의 일탈 남용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국방부 징계 업무 처리 훈령에 따라서 성실 의무 위반, 직권 남용에 의한 타인 권리 침해로 감봉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들 훈련소에서 헤어질 때 하는 말이 있어요. 저 때도 그랬는데 우리 자대 가서 꼭 편지하자. 우리 전역하고 나가서 꼭 연락하고 지내자. 번호 엄청 받잖아요. 네. 와, 진짜요? 제발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거의 못 봤어요. 그런 경우는. 네. 자, 전국에 있는 훈련병 여러분 앞으로 점점 적응하고 나아질 겁니다. 힘 내세요. 자, 장병의 인권을 사수하라 인싸. 앞으로도 가려운 인권을 속 시원하게 긁어드리겠습니다. 타임이즈 골드! 금쪽 같은 여가 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고민이라면 그 고민 행복이가 말끔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장병 여가 시간 짜주기 프로젝트. 빈 시간 틈틈이 다 나와서 쉬어볼까? 다나카입니다. 자, 아마 남자라면 한 번쯤 이것에 대한 로망을 가져본 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뭔지 예상이 되시나요, 여러분? 혹시 남자 로망 한 번쯤은 이거에 대해서 로망? 꿈을 꿔봤을 거예요. 덩크슛? 덩크슛. 피아노. 피아노 근접해요. 약간 피아노. 피아노 근접해요. 피아노 근접해요? 여러분 피아노 근접해요. 기타? 정답.
기타 이거 에어기타 이거잖아요. 하프인 줄 알았네. 감전 아니지, 감전. 에어기타. 아, 락을 모르시는구나. 자, 기타입니다. 기타에 대한 로망 솔직히 다들 있으시죠? 저도 있어요. 다들 있으시죠? 저는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네. 배웠어요. 친구한테 배워서 짝사랑했던 여학생을 위해서 노래를 만들고 싶은 욕망에 자작곡을 만든 경험이 있어요. 대박. 저도 마찬가지로 기타를 일단 샀습니다. 제일 저렴한 걸로 사서 또 이제 인별그램을 몇 개 올리고 이제 그만뒀죠. 저 역시 대학교 신입생 때 밴드 동아리에서 처음 어쿠스틱 기타를 접한 후로 지금 조금 취미생활로 즐기고 있습니다. 제 치명적인 게 박자를 못 맞춰요. 맞추구나. 네, 그러다 보니까 악기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방에 고이 모셔져 있는데. 먼지 뽀얗게 쌓여있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요즘 장병들도 보면은 기타에 대해서 관심이 진짜 많은데 기타를 연습해가지고 부대 연말 행사 때 뭐 캐롤 연주를 한다거나 부대 단합 행사에서 연주를 선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또 군대에서 악기 하나쯤 배우고 나오면 좋다는 말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생활관 분위기도 띄우고 여심 저격에 또 기타만한 게 없죠. 그렇죠. 네, 잘 배운 기타 하나 열악기 부럽지 않다. 평소 기타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었던 장병들은 오늘 이 시간 놓치시면 안 됩니다잉. 기타 초보러들이 더 좋아하는 오늘의 멘토 얼른 모셔볼까요? 커튼을 걷어주시겠습니까? 뭐야? 바로 이렇게 연주? 기타줄만 튕길 수 있다면 당신도 오늘부터 기타리스트. 기타를 처음 접한 분들도 멋들어지게 연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타 노튜버 임민서입니다. 와, 이 연주가 굉장히 쉽게 치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진짜 어려운 악기거든요. 어렵죠. 너무너무 잘 봤습니다. 근데 저희가 바로 저거를 배울 수는 없겠죠. 네. 왜냐면은 저도 그렇고요. 장병들도 그러실 테고 여기 기타를 한 번도 잡아보지 않은 분들이 꽤 계십니다. 저는 아빠가 칠 때 그냥 줄만 옆에서 띵가띵가 해봤지 못해요. 저도 한 번도 연주해본 적이 없어요. 그럼 다 없어요? 네. 저도 없어요. 네. 리피 씨도? 저는 이제 기타 사서 저도 한 달 정도는 전 적 있습니다. 어떡하죠? 기타를 처음 잡는 분들이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가능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대로만 잘 따라하시면 진짜 초보 맞나? 쉽게 칠 수 있어요. 진짜요? 근데 이거 저는 좀 믿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쳐볼 때 제대로 잡으려면 물집이 잡혀서 터지고 굳은살이 배겨야 잡을 수 있는데. 아파요. 네. 여러분, 멘토님이 이렇게 호언장담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이분이 초보를 위한 컨텐츠로 유명해요. 네. 오늘 처음 기타 산 사람도 칠 수 있는 곡이라는 영상이 무려 194만 뷰. 진짜? 194만 뷰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뭐 믿을 수 있겠죠. 94만 뷰. 기타 초보생들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특히 기타 병아리라면 이것만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냥 병아리가 아니라 병아리. 기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키워드 같은데 대체 어떤 연관이 있는 거죠? 기타를 잘 연주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처음 기타를 잡았을 때 TV 속에서 기타를 연주하는 이제 가수들을 봤을 때 어떤 생각하세요? 멋있다. 예쁘다, 멋있다. 솔직히 나도 조금 연습하면 저 정도는 하겠는데? 네. 라는 마음이 들죠. 맞아요. 하지만 그것은 크나큰 착각입니다. 기타가 처음 배울 때 굉장히 손도 아프고 맞아. 그리고 다루기가 까다로워요. 맞아. 그래서 처음부터 장병준, 정용화 씨처럼 멋있게 잘하리라는 욕심은 좀 버리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욕이구나. 그래서 욕심 없이. 그러면은 위생은 왜 중요한 거예요?
기타를 치려면 이 손톱이 깔끔하게 잘라야 되거든요. 손톱이 길면 기타 줄을 누르기도 힘들고 내가 눌러야 하는 줄이 아닌 이제 다른 줄을 건드리게 돼요. 그래서 자르는구나. 반드시 코드를 잡는 왼손 손톱은 바싹 잘라줘야 뱃살. 이제 위생은 아시겠죠? 네. 아, 일리가 있다. 마지막은 성실. 이거는 좀 말 안 해도 아실 텐데 기타는 운동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면 근육이 생기는 것처럼 지금 당장은 이제 깨끗한 소리가 나지 않더라도 하루 30분 정도는 꾸준히 연습하신다면 손가락이 기타에 어느 순간 익숙해져서 코드를 짚는 손이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근데 성실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역시 노력 없는 결과는 없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무용, 위생, 성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뭐 준비가 진짜 끝난 건가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기타를 손에 이제 쥘 준비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기타를 연주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건 뭘까요? 줄이 끊어졌나? 스웩? 안 끊어졌나? 줄 맞추는 거. 맞아. 맞아, 이거. 조율? 뭐라고? 조율, 튜닝. 튜닝. 다 맞습니다. 맞는데 가장 중요한 거 바로 기타 코드죠. 그렇지. 이걸 모르면 연주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맞아요. 설마 오늘 그 많은 코드를 다 배우는 건가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기타를 처음 칠 때 욕심을 버려야 한다고 했잖아요. 무용. 이제 막 걸음마를 때 이제 초보자들은 이제 몇 가지 코드만 외워도 충분합니다. 이게 바로 기본이다. 필수 코드는 바로 이겁니다. 뭐 이거 사대처럼. E 마이너, A 마이너, D7, G. 야, 추억의 새록새록 떠오른다. 전 근데 기타를 한 번도 안 쳐서 코드 방법도 모르는데 바로 칠 수 있나요? 물론 알려드립니다. 코드를 배우기 전에 오늘 기타를 처음 배우는 분들을 위해서 코드 잡는 방법에 대해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네. 이건 그냥 외우시면 되는데 기타의 넥 바로 옆에 첫 번째 칸이에요. 네. 두 번째 칸,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까지 쭉쭉 있겠죠? 네. 그래서 아래에서 위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줄이라고. 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네. 참 쉽죠? 네. 첫 번째 코드를 알려드리면서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알려드릴 코드 4개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연주할 때 많이 사용하는 코드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지금 사진 속 숫자는 코드를 잡는 순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코드를 잡을 때 엄지손가락은 초보자들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검지부터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칭합니다. 지금 배울 코드는 E 마이너 코드인데 이런 모양이 되겠죠? E 마이너 코드는 기타 코드 중에 가장 쉬운 코드가 아닐까 싶은데 악보를 보면 두 번째 칸 그리고 손가락을 짚는 순서가 4번, 5번입니다. 이런 식으로 올바른 E 마이너 코드를 집었다면 서부 같아, 서부. 네. 올바르게 E 마이너 코드를 잡았다면 분명 이런 소리가 날 거예요. 보통 입문자들은 손가락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해서 코드를 어려워하는데 E 마이너 코드는 같은 칸을 누르면 되니까 거기다가 두 손가락만 하면 되니까 굉장히 쉬워 보이네요. 그래서 제가 입문자용 코드로 추천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갈 길이 아직 멉니다. 이제 코드 4개 중에 하나 배운 거예요. 남은 3가지 코드도 신속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코드는 A 마이너 코드인데요. A 마이너 코드는 지금 집으신 E 마이너 코드에서 한 칸씩만 내려오세요. 한 칸씩만 내려오시고 검지를 1번, 2번 줄의 첫 번째 칸 그리고 중요한 게 엄지손가락을 6번 줄을 이렇게 소리가 안 나게 막아주는 겁니다. 안 나게. 안 나게. 그리고 올바르게 A 마이너 코드를 잡았을 때는 마이너 소리. 마이너 소리가 나죠. 요로롱 요런 소리가 나죠. 네. 손가락 마디를 세워서 누르면 정확히 이런 소리가 납니다. 그 엄지도 꼭 해야 돼요? 엄지는 항상 꼭 해줘야 됩니다. 그 소리가 나면 안 되는 거여서요? 이 소리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나면 어떻게 돼요? 나면 굉장히 불쾌해집니다.
들려주세요. 비교해봐 주세요. 불쾌하게 네. 해주실래요? 자, 첫 번째 정확한 A 마이너 소리는 불쾌한 소리는 멋이 없네. 그러네. 그렇죠. 네. 바로 다음 코드로 배워볼까요? 네. 예. 세 번째 코드는 D7 코드입니다. D7. 아, 이건 좀. 지금부터는 손가락이 좀 다 따로 놀 거예요. 검지 손가락은 2번 줄의 첫 번째 칸, 그리고 중지 손가락은 3번 줄의 두 번째 칸, 그리고 약지 손가락은 1번 줄의 두 번째 칸을 눌러주시고, 그리고 역시 6번 줄을 이렇게 소리가 안 나게 막아주시면 되겠죠? D코드는 손가락 사이 간격이 그렇게 넓지 않아서 크게 힘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들어보면 엥? 왜 이렇게 스릴러 같지? 맞습니다. 약간 그런 느낌. 코드를 잡는데 지금까지는 쉽게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네. 벌써 마지막 코드 하나만 남았는데 이게 바로 끝판 왕입니다. 중지 손가락이 5번 줄의 두 번째 칸, 그리고 검지 손가락이 6번 줄의 세 번째 칸,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끼 손가락이 같은 라인 세 번째 줄, 세 번째 칸의 첫 번째 줄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G코드를 잡기 위해서 손목이 이렇게 꺾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 손목이 어떻겠어요? 아파요. 많이 아프겠죠? 네. 코드를 잡는 손은 기타 이렇게 포근하게 감싸진 채로 어. 연주해야 됩니다. 자, G코드 소리를 들어보시면 우와. 이거 좀. 비바람이 치던 밤. 그 G코드. G코드는 입문자 레벨에서는 살짝 난이도가 있는 코드긴 해요. 우와. 자, 지금까지 총 4개의 코드를 배워봤는데 여러분들도 옆에 기타가 있잖아요? 네. 네. 배운 코드를 한번 쳐볼까요? 일단 첫 번째가 E 코드인가요? E 마이너 코드. E 마이너 코드. 화가 더 안 나는데. 어떻게 맞니? 진짜 인민서의 기타 교실 온 것 같네. 갑자기 이렇게 연습하고 있으니까. 여기 위에 두 번째 거. 인민서의 기타 교실 속성반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아 지금 너무 막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연습하시면 저희 선생님 되게 예민하시거든요. 네, 죄송해요. 아, 우리 인민서 맞다. 선생님 좀 네네. 짜증 날 수 있으니까. 네. 선생님 저분은 그냥 다시 수강료 들려드릴까요? 아 죄송한데 아직 수강료 접수가 안 되신 걸 알고 있는데. A 마이너. 싫어요. 언니 진짜 잘한다. 언니 해봐요. 배워봐요. 오늘 기타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도 대부분인데 다들 곧잘 따라하시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코드 몇 개 잡아보니까 이대로 끝내기가 너무 아쉬워요. 뭐 저도 좀 다른 어떤 뮤지션들처럼 좀 멋들어지게 연주를 좀 해보고 싶은데 왜 안 되겠습니까? 초보자들도 충분히 손 잡고 연주할 수 있습니다. 이 노래가 내가 알고 있는 그 노래라면은 상당히 어려운 노래인데 이 노래를 저희가 믿으십시오. 제가 바로 보여드릴게요. 지금부터 코드 4개만 쓸 테니 잘 보세요. 네. 예. G, 둘, 셋, E 마이너, A 마이너, D7, 네, G, E 마이너, A 마이너, D7. 너무 많은 생각들이 너를 가로막고 있지만 날 보고 웃어주는 네가 그냥 고마울 뿐이야. 너는 아직 순수한 마음 너무 예쁘게 남았어. 이렇게 칠 수가 있습니다. 야 코드가 쉽구나. 진짜 신기하다. 어렵지 않죠? 앞에 있는 악보를 보고 코드를 짚는 연습부터 하신다면 네. 이렇게 너의 말들을 우와. 웃어 넘기는 나의 마음을 너는
모르겠지. 이것도 되는구나. 아니면 이게 한 번 말고 한 번은 좀 심심해 보니까 2번 정도 이렇게 튕겨서 그렇죠. 부르면 더 좀 치는 것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여유가 중요합니다. 여유 있게 왠지 내가 고수처럼 보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자연스럽게. 하늘을 보고.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어느 정도 이제 선생님 같이 고수들은 이렇게 코드 잡는 걸 안 보고 느낌으로 이렇게 딱 잡지만 초보자들은 이거 머리를 쳐박고 이걸 들 새가 없어요. 맞아요. 너의 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연습하면 되겠죠? 연습하면 되겠죠? 와 이거 진짜 네. 엄청나게. 그러니까 이거 안 보고 치려면 진짜 많이 해요. 엄청 연습해야 될 거지. 직감적으로 하려면. 그렇죠. 네. 얼마나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멘토님께서 기타 연주법부터 여심 저격 꿀팁까지 다 알려주셨는데, 자, 저희가 한번 해볼까요, 그럼? 그래요. 자 보여주시죠 아영 씨. 그래요. 아니, 잠깐만, 이거 외우지를 못하겠어, 진짜. 너의 말들을 웃어넘긴 나의 마음을 너는 이렇게 되죠. 근데 진짜 잘한다. 아, 진짜 잘해. 너의 말들을 오. 너의 말들을 오. 까지. 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말들을 이거예요? 아 여기요. 여기요? 여기입니다. 여기야. 잠깐만 지금 연애하세요? 그럴 수 있겠다. 뭐야? 아 죄송한데 저희 학원에서 안 되거든요. 자 갈게요. 우선 우선 넘기는. 네 우선 넘길게요. 우선 넘기자. 자 우선 넘겨. 나의 마음을 맞나요? 아닌가? 죄송한데 기타 교실 말고 옆에 노래 교실이 있거든요. 노래 교실부터 갔다 오실게요. 너의 말들을 다르다. 웃어넘기는 오버네요 또. 나의 마음에 오 잘한다. 근데. 두려움이 앞서 오. 와. 저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자작곡 했던 거. 깜빡이는 가로등 앞에 문득 걸음을 멈추고 무심코 올려다본 하늘엔 너의 미소 비춰진다. 어떡해요? 한정곡이라고 노래 좋다, 들려주고 그만 만나자 그러더라고요. 오늘 멘토님이 한번 평가를 한번 해주시죠. 같이 갈 수 있는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어느 정도 느낌을 정말 잘 살리시는 것 같은데 오늘 처음 연주하시는 분들은 어땠는지. 네, 저는 진짜 잡지도 못하겠고 이 손가락이 쥐가 나더라고요. 쥐도 나고 맞아, 아프고. 이게 쉬워 보이는데 엄청 바꿔야 되네요, 네, 손가락. 맞아요. 손가락에 네. 힘이 은근 많이 들어가서. 아영 씨는 진짜 강추. 아, 진짜요? 배워보는 거. 그러면 한 6개월 뒤에 계속 노래를 제가 들려드릴게요. 기대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 저도 그 예전에 딱 기타를 엄청 배우고 싶다 그런 마음이 다시 막 타올라요. 네. 내가 이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거에 신기하고 너무 재밌어요. 만점입니다. 모든 분들이 잘 하셨지만 정말 그 중에서도 신하영 씨. 야, 진짜 인정합니다. 아, 진짜? 와 1등이다 1등. 아니 진짜 인정이에요. 진짜 재능 있나? 처음에 소리가 이렇게 맑게 내게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처음 치는데도 정말 박자도 잘 맞추시면서 오, 어디가 바로 이상한지도 바꾸고. 캐치를 하시면서 치는 모습이 우와. 1등으로 뽑기 충분합니다. 초보자를 위한 기본 코드부터 직접 연주까지 해봤는데 다들 오늘 강의 어땠나요? 재밌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진짜요. 요즘에는 이런 이제 통기타뿐만 아니라 어플로도 기타 연주를 할 수 있거든요. 어플로. 기타는 여러분들과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장변분들도 기타와 함께 행복하고 신나는 군생활 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바람처럼 사라지겠습니다. 연주하면서 살아주세요. 연주하면서. 연주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거 이거. 이거 누가 커튼을 좀 쳐줘. 네, 오늘 또 한번 기타의 매력에 푹 빠진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장병들, 우리 장병 여러분들도 그랬으리라 믿고요. 초보자를 위한 기타 연주법을 알려주신 우리 임민서 멘토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장병들의 슬기로운 여가 생활을 위한 단학가 다음 주에 더욱 유익한 주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건강하고 열린 병영 문화를 위해서 저희 행군기는 함께합니다. 전군의 행복한 병영 생활을 위한 행군기 다음 주에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저는 경례 행군! 바로 연인이 꼰대다? 이거는 지치네요. 꼰대라는 걸 몰라. 내가 그렇게 행동하는지 몰라. 저 때는 요즘 애들은 이래서 안 돼. 오빠가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주도 가르쳐주는 거. 주도. 자, 짠! 맞아. 내 잔이 밑에 있네. 나와 잘 맞는 운명의 짝은요 언제든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성에게 먼저 연락이 온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 아닐까요? SNS를 안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피드에 누군가 와서 댓글을 달고 친근감을 표현한다면 혹시 어떨까요? 제 사진에 누가 좋아요를 눌러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천사가 하늘에서 떨어진 것 같다. 나는 만약에 멘트를 남겼다고 해봐요. 사실은 제가 나이 24살까지 조금 부끄럽지만 모태솔로였어요. 진짜? 네.